21-22 시즌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재 2022년에 열릴 여름 이적 시장이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도르트문트 소속의 공격수 홀란드 역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적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런데 이런 스타 플레이어들을 제외하고 모든 연도의 이적 시장 때 관심을 받는 선수들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자유계약 선수들, 지금 소속 구단과의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서 이적료 없이 이적을 할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선수들은 많은 팀들과 링크가 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번 2022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FA로 풀리는 선수들 중 스타 플레이어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 더욱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 2022년 FA로 팀을 옮길 선수들 지금 시작합니다. 2017년부터 첼시 소속으로 활약하고 있는 안토니오 르디거. 르디거는 토마스 투엘 감독이 부임한 이후 첼시 수비의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2021 시즌 후반기 모습만 놓고 본다면 유럽 최고의 센터백 중 하나라고 봐도 무방하죠. 이런 르디거 역시 계약 기간이 2022년까지로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팀을 옮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첼시는 르디거와의 재계약을 서둘렀는데요.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첼시의 재계약을 거절해왔죠. 주급을 비롯한 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르디거는 주급 10만 파운드, 약 1억 5,700만 원을 받고 있는데요. 첼시가 그에게 제시한 금액은 14만 파운드, 약 2억 2,300만 원이죠. 하지만 르디거는 약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원해 둘 사이의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연스럽게 빅클럽들이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죠. 여전히 뛰어난 기량을 보이는 르디거를 향해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클럽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상이 지지부진한 틈을 타 레알 마드리드, 파리 생제르맹,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바이에른 뮌헨, 바르셀로나 등이 관심을 보였죠. 결국 첼시의 1티어 내부 기자 맨 로에 따르면 레알 마드리드 행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레알 마드리드 행이 결정되나 했는데 며칠 뒤 결국 레알 마드리드 이적도 돌연 불발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죠. 이유는 르디거가 레알 측에 주급을 너무 많이 요구했던 거였죠. 에이전트 측에서도 계약금과 에이전트 수수료 등을 너무 많이 요구했다 보니 레알이 선뜻 르디거를 영입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후 PSG가 레알보다 훨씬 더 높은 주급을 제안했지만 르디거는 다시 레알과 협상을 진행할 예정인 듯하죠. 그 뒤로는 맨유, 유벤투스, 바르셀로나 등등이 르디거를 원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과연 르디거가 2022년 어느 팀으로 이적할지 기대하며 다음 선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유벤투스와 재계약 협상에 합의했다는 뉴스가 나왔던 파울로 디발라. 일찍이 800만 플러스 200만 유로의 5년 계약으로 합의했지만 보드진이 뒤늦게 방향성을 바꾸며 판이 엎어져 버린 거죠. 결국 이에 분노한 디발라가 보드진을 응시하는 세레머니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2022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FA로 팀을 떠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이에 토트넘, 인테르, AT 마드리드 등이 디발라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죠. 현재는 프리미어리그의 리버풀, 맨시티, 첼시 등과도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벤투스는 디발라에 대한 보드진 회의를 진행했는데 아무래도 유벤투스의 기본 입장은 디발라를 지키는 것이지만 지난 10월 잠정 합의했던 800만 플러스 200만 유로의 연봉은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벤투스가 제안한 액수는 연봉의 총액은 같긴 합니다. 대신 고정급여가 100만 유로 줄어든 700만 유로인데 계약 기간 역시 줄어들었죠. 2+1 혹은 3년으로 줄이고 싶어합니다. 이는 아리바 베네가 온 이후 체질 개선을 천명한 것을 생각해보면 나름 합리적이긴 한데 중요한 건 보드진의 뒤늦은 결정으로 합의된 계약을 터뜨려버렸다는 겁니다. 이는 분명히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점이죠. 결국 3월 22일 아리바 베네가 파울로 디발라의 재계약은 없을 것이라는 인터뷰를 하면서 2022년 디발라가 자유계약으로 팀을 떠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많은 팀들이 여름 이적 시장에서 디발라를 노릴 텐데 현재 복수의 언론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유력 행선지는 인테르,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토트넘입니다. 특히 토트넘이 디발라를 영입 1순위로 여기고 있죠. 하지만 디발라 측에서는 오직 챔스 진출 팀들에서만 뛸 것이라고 하면서 유력 행선지는 인테르, AT 마드리드 두 팀으로 좁혀졌습니다. 과연 디발라는 이 두 팀 중 어느 팀으로 이적할지 아니면 아예 제3의 팀으로 이적할지 기대하며 다음 선수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르트문트를 거쳐 바르셀로나에 합류한 우스만 덴벨레. 이전 킬리안 음바페와 함께 프랑스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선수였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유리몸 기질, 불성실한 태도, 재계약 거절 등등 바르셀로나 최악의 먹튀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죠. 결국 21-22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서 덴벨레를 매각하려 했었는데요. 실제로 1월 20일 바르셀로나의 CEO인 마테오 알레마니는 우스만 덴벨레와 바르셀로나 간의 관계는 끝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다마 트레오레를 임대 영입해왔고 피에르 에메릭 오바메양 역시 영입하면서 덴벨레의 입지는 더더욱 줄어들었죠. 결국 덴벨레는 여러 팀들과 링크가 나게 되는데요.
맨유, 첼시, 파리 등등 덴벨레의 영입을 고려해봤지만 이들 모두 덴벨레와의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았고 아무 클럽도 덴벨레 측의 요구 금액을 맞추지 못하면서 겨울 이적 시장에서의 이적은 불발되었습니다. 클럽 측에서는 계약 해지 후 FA 이적을 제안했지만 덴벨레는 이것마저도 거절했다고 하죠. 이후 주안 라포르타가 덴벨레를 대놓고 디스함과 동시에 이번 시즌을 끝으로 함께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덴벨레와 바르셀로나의 동행은 2022년 6월 끝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들어 새로 영입된 오바메영과 함께 엄청난 케미를 보여주었는데요. 과거 도르트문트에서 합을 맞추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활약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발렌시아와의 경기에서 1어시스트를 기록한 이후 6경기에서 1골 8어시를 기록하는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죠. 리그에서 14경기 출전에 그치고 있지만 어시스트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축신이라고 불리는 카림 벤제마와 공동 1위에 위치한 건데 이런 활약에 힘입어 바르셀로나는 리그 7연승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시즌 초 9위까지 떨어졌던 리그 순위가 2위까지 올라온 겁니다. 물론 레알 마드리드와 승점 차이가 꽤 많이 나기 때문에 우승 경쟁은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도 시즌 초반에 보였던 팀 상황은 빠르게 나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별이 유력했던 덴벨레 역시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해져 버렸는데요. 그러나 3월 A매치 주간에 이루어진 라포르타 회장 인터뷰에 따르면 재계약 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합니다. 라포르타는 그가 주급을 맞춰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또 하피냐의 바르셀로나 이적 링크가 뜨고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를 떠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구단 측은 재계약 협상을 계속 시도하고 있고 오바메양 역시 덴벨레에게 잔류를 설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덴벨레가 이번 시즌이 끝나기 전에 재계약을 할지 아니면 이번 여름 팀을 떠날지 궁금해하며 다음 선수로 넘어가겠습니다. 2022년 여름 이적 시장의 대어로 손꼽히는 킬리안 음바페, 현재 네이마르, 메시와 함께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그의 계약 기간은 2022년 6월까지다 보니 현재 재계약 이슈와 이적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음바페의 이적 사과는 단지 이번만 화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우상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라 밝혔던 그는 호날두가 전설적인 활약을 보였던 클럽 레알 마드리드를 드림클럽으로 이야기하곤 했죠. 실제로 파리의 전 이사가 음바페에게 재계약 오퍼를 하러 집에 들른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음바페의 집 화장실에 레알 마드리드의 사진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모나코에 있을 때도 파리 생제르맹에 있을 때도 레알 마드리드와 링크가 났었죠. 실제로 2021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레알 마드리드로의 이적이 성사될 뻔하기도 했는데 파리와의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았던 당시 늘 그렇듯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리의 회장 나세르의 인터뷰로 인해 다소 사그라들었죠. 이런 상황에서 음바페는 재계약을 거절하게 되는데 결국 일부 팬들은 그를 비난하게 되죠. 사실 이전 음바페는 계속해서 스포츠 프로젝트를 핑계로 재계약을 거부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프로젝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파리는 2021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슈퍼스타들을 영입하는데 리오넬 메시, 잔루이지 돈나룸마, 세르히오 라모스, 아슈라프 하키미 등등 많은 선수들을 영입했고 결국 엄청난 스쿼드를 보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음바페의 재계약이 지지부진하다 보니 팬들의 비난도 이해가 가는 상황이죠. 그렇게 음바페의 재계약 거절 이슈가 계속되자 레알로의 이적은 가속화되었는데요. 하지만 파리 역시 그를 놓아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리오넬 메시까지 영입하며 챔피언스 리그 우승의 열의를 불태웠고 프랑스 최고의 스타가 프랑스 리그에서 뛴다는 상징성, 게다가 장차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거라는 예측과 함께 압도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인 만큼 FA로 내보내더라도 마지막까지 재계약 협상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던 그때 레알 마드리드가 음바페에게 1억 6천만 유로, 당시 한화 약 2,200억 원의 금액을 오퍼하게 되는데요.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선수, 그것도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는 선수에게 한 오퍼라는 걸 생각하면 엄청 높은 금액이죠. 하지만 파리는 이 오퍼를 거절합니다. 만약에라도 음바페를 판매한다면 더 큰 금액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거죠. 실제로 레오나르도 아라우주 파리 단장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는 간접적으로 거절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특정 조건만 충족한다면 보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AS 모나코에게 지불해야 하는 돈까지 생각하면 그들의 첫 제안은 음바페의 가치와 거리가 멉니다. 지금까지 음바페를 절대 판매하지 않겠다던 파리의 입장이 최초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레알 마드리드가 얼만큼의 금액으로 비드를 할지 관심이 쏠렸고 그렇게 레알 마드리드가 옵션 포함 1억 8천만 유로, 당시 하나 2,481억을 제시하죠. 하지만 이전부터 계속 2억 2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바라던 파리는 이 비드에 답을 하지 않았고 결국 음바페는 2022년까지 파리에서 뛰게 됩니다. 그리고 파리는 다시 음바페 재계약에 몰두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네이마르 이상의 대우와 연봉을 여러 번 제시했음에도 전부 거절하죠. 그리고 동료들에게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레알의 간판 선수이자 프랑스 축구 대표팀에서 음바페와 절친인 카림 벤제마가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이번 시즌 음바페가 레알에 오지 못한 건 아쉬우나 다음 시즌에는 반드시 올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2년 이제 보스만 룰에 의해 음바페와 협상이 가능하게 된 건데
새해가 되자마자 수많은 언론들은 음바페의 레알행 FA 이적에 대해서 앞다투어 보도합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음바페를 자유계약으로 영입하는데 굉장히 근접해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죠. 실제로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와 개인 합의를 마쳤고 21-22 시즌이 끝나면 FA로 합류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연봉이 5천만 유로, 하나와 약 670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번 시즌이 음바페의 마지막 파리 시즌이 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파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음바페를 지켜내려고 할 텐데 결국 파리는 엄청난 초강수를 두게 됩니다. 연봉 5천만 유로에 보너스 1억 유로라는 조건으로 단기 2년 재계약을 제안하죠. 하나로 약 6,280억에 육박하는 금액인 건데 아무래도 2022년에 월드컵이 열리다 보니 이런 파격적인 금액을 제안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음바페가 레알과의 구두 계약을 마쳤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파리와 재계약을 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죠. 게다가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의 충격적인 패배로 예정된 시기보다 더욱 빨리 레알 마드리드와 계약을 맺을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럼 음바페가 2022년 아무런 잡음 없이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지 기대하며 다음 선수로 넘어가겠습니다. 맨유에서 유벤투스, 그리고 다시 맨유로 돌아온 폴 포그바. 포그바 역시 계약 기간이 2022년 6월까지인데요. 이전부터 재계약에 잡음이 많았던 포그바다 보니 지금도 이적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포그바는 2021년 여름 이적 시장부터 많은 이적설이 나왔었죠. 유로파 준우승으로 시즌을 끝낸 포그바는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지 재계약 거절 의사를 내비쳤는데요. 그렇게 당시 유벤투스 소속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스왑딜 설이 돌았죠. 당시 스왑딜이 성사되진 않았지만 호날두가 유벤투스로 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유벤투스 외에 파리 생제르맹 이적 역시 많이 언급되었는데 파리가 월드클래스 미드필더를 노리고 있다는 보도와 함께 단장 레오나르도와 포그바의 에이전트 라이올라의 사이가 매우 좋고 맨유가 만족할 만한 이적료와 포그바의 요구 주급을 충분히 맞춰줄 수 있는 팀이라는 점에서 꽤나 유력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언론에서도 포그바와 PSG 간의 합의에 큰 진전이 있다는 기사도 나왔죠. 하지만 그때 리오넬 메시의 파리 이적이 성사되면서 포그바의 파리 이적은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어마어마한 주급 때문에 메시 영입만으로도 벅찬데 음바페마저 판매하지 않으려 하다 보니 포그바의 파리 이적은 그렇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그바가 맨유와 재계약을 하진 않았죠. 만약 포그바가 FA로 나가게 된다면 이전 FA로 유벤투스로 이적한 이후 월드 레코드를 기록하고 맨유로 이적한 이후 다시 FA로 팀을 나가게 되는 건데요. 지금 상황이라면 이런 시나리오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심지어 포그바는 이런 인터뷰까지 했는데요. 나는 트로피를 얻을 수 있는 팀으로 가고 싶다. 결국 축구 역사에 전례 없는 자개 월드 레코드, 자개라는 길이 회자될 사례로 남을 것이 거의 확실해졌죠. 사실 맨유 입장에서도 포그바가 꼭 필요하다 라는 존재로 보긴 좀 그런데 팀 내에서도 많은 불화를 일으켰던 것과 크고 작은 부상, 태업 논란, 그리고 프랑스 대표팀에서의 활약과 대조되는 모습 등등 맨유 팬들 사이에서도 포그바에 대한 여론이 좋진 않죠. 하지만 월드 레코드를 기록하고 내려온 포그바를 공짜로 보내줘야 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확실히 이제는 맨유와 포그바의 이별은 기정사실화가 되었다 보니 포그바의 다음 행선지가 어디일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PSG, 포그바가 원하는 큰 돈을 안겨줄 수 있고 고국인 프랑스 리그의 팀이라는 점까지 포그바의 영입전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벤투스 역시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포그바는 유벤투스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뛰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뛴 것도 아니고 세계 정상급 활약을 보였다 보니 유벤투스에서의 기억이 좋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유벤투스는 포그바의 영입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여왔는데요. 적지 않은 나이와 그의 주급이 부담스럽다는 이유입니다. 사실 지금 받고 있는 주급만 생각해봐도 유벤투스가 감당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죠. 지금까지 2020년 여름 FA로 팀을 옮길 선수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음바페의 레알 이적은 거의 기정사실화인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음바페보다는 다른 스타 플레이어들의 FA 이적이 더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영상에 나온 선수들이 다음 행선지로 어느 팀을 선택할지 기대하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